자, 취득시효 갑니다. 취득시효.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선점습득 발견, 부합은 첫 취득, 원시 취득. 자, 점유취득시효. 법조문 한 장 넘기셔서 270페이지 왼쪽 법조문 제1항 기간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 이 시점에 소유권 못 먹어요?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 그게 법조문이죠. 자, 그림 봐요. 이걸 입문 때 한 거예요. 많은 걸 했어요. 입문 때. 입문 강의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입문 강의 가장 중요한 거 기초를 아주 천천히 한 거예요. 입문 강의 절대 무시하지 마. 모든 과목. 사람들이 입문을 무시해. 그 1월부터 대부분 강의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요. 입문 강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모든 과목.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2차 과목도 입문 강의 기초를 잘 닦아놔야 그 뒤에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11월 강의 모든 과목 한번 꼭 들어요. 지금 듣지 않으면 입문 강의 나중에는 못 들어요. 나중에는 또 들을 필요가 없고 사실. 하지만 지금은 들어야 돼. 지금. 자, 의리 점유 시작한 지 20년. 뒷땅 아니에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세 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합니다.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 자, 그러면 20년 되는 이 시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일단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채권, 등기 주세요, 등기 청구를 행사하느냐. 시효 완성된 20년 되는 그 날짜 등기부등본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등기부등본 열어보니까 이 날짜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을 상대로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지채권 행사해서 갑이 지채무자. 그래서 갑한테 제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저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해서 안 주니까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고 지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는 거예요. 등기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깨끗한 소유권, 첫 소유권 원시 취득으로 구성. 자,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박은 이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법은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20년 전 처음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점유 개시 시로 소급시켜서 저때 소유권 취득. 이유는 갑이 내가 등기는 넘겨주지만 20년치 너 내 땅에서 20년간 살았으니까 20년치 월세는 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법이 이 월세조차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을 점유 개시시로 소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점유에서 발생한 월세 상당, 임료 상당의 과실이죠. 부당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갑한테 돌려줄 의무 없다. 자, 이 세 가지 점유 모습은 아까 법조문에서 추정해 주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은 점유자 의리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의리 20년 되는 이날 취득시 완성했는데 혹시나 그 전에 등기부를 보니까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명인이 변경됐다.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유명제가 바뀐 경우 그 후 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시효 완성된 을은 그대로 올려. 이 날짜 등기부 열어보니까 이놈이 여기 와 있네요.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바뀐 등기명인에게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혹시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다면 시효 완성 후 소유자인 병에게는 취득시효 한 을은 주장할 수가 없다. 이유는 지채무자는 여기에 있는 놈들이 지채무자예요. 따라서 갑이 채무자지 갑으로부터 산 이 병 현 소유자는 을 입장에서 지채무자가 아닌 제3자. 그래서 채권은 항상 지채무자 갑에게 행사해야지 지채무자 아닌 병은 지채무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이라겠어. 6번.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병에게는 시효 완성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유는 지채무자가 아니니까. 자, 계산점. 하루 전에 바뀌면 들이댈 수 있고 하루 후 병이 등기 박으면 대항할 수 없고
즉 20년 되는 이 날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날짜예요. 따라서 20년을 계산할 때 기산점 정확히 계산해 줘야 돼요. 점유 시작점으로부터. 그래서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지 현재 25년쯤 돼서 여기서부터 역산해서 임의 시점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20년 됐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의 시점,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날짜를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들리면 복습이 된 거고, 새로워 죽겠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인문을 들어야 돼, 인문을. 제가 또 하염없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럼 1년 내내 우리는 여기서 머물게 되니까. 인문 듣고, 점유권, 소유권, 인문 듣고 오늘 강의 들으세요. 그래야 확실히 냈게 돼요. 자, 이제 정리. 세 가지 점유 모습. 평공연 자주여라. 평공연 자주는 법조문이 추정, 인정해준다. 추정되면 이 세 가지 사실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 한 거예요. 간접 점유도 다 똑같은 점유. 자, 처음 하죠. 아까 했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 더 이상 자주 추정이 깨진다. 도둑놈. 따라서 타주기 때문에 이제는 점유 취득 시할 수 없다.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부동산 불법 점거자 생각하시고 이제는 자주 추정 깨진다. 점유권에서는 그러게 나오고 취득시효는 취득시할 수 없다. 타주는 우리 시험에 안 떠요. 난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악의 무단점유, 점유 취득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로 끝나야 돼. 이유. 타주니까 이렇게 머리로 계산. 20년간 계산점.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 점유 기간 중, 의뢰 점유 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 20년간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쭉 갑이야. 그러면 을은 아무 때나 찍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유.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현재 25년인데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니까 갑으로 쭉 팔린 적이 없어. 그러면 정확히 계산해도 갑. 현재 25년에서 역산해서 여기서부터 계산해도 갑.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때는 예외. 임의 시점 선택해서 즉 역산해서 여기서부터 20년 계산해도 어차피 갑이니까 병이 없으니까 그때는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예외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점유기간 중 을이 점유하는 20년, 25년, 30년 동안 소유자 변동이 없어. 갑으로 똑같아. 등기부등본상.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죠. 제3자랑. 들이대고 왼쪽은 주세요 할 수 있고 오른쪽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때는 점유기간 중 아무 신점 선택해서 20년 채워도 아무 상관없다. 왜? 소유자가 바뀐 게 없으니까. 자, 점유승계 인정되죠. 을이 자주로 10년 했죠. 10년으로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럴 때 앞놈을 보니까 A 점유가 10년 했고 얘 자주야. 그러면 을은 앞놈 전 점유자 점유까지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기간 합산하려고. 그래서 점유기간 합산할 때 전 점유자 점유를 함께 주장. 그러면 자주 20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유승계 20년 자주 돼요. 하나 더. 전 점유자 점유승계 합산할 때는 반드시 전 점유자 점유 시작점으로부터 또 정확히 계산해 줘야 돼. 내 점유도 시작점으로부터 계산. 전 점유자 합산하는 전 점유자도 시작점부터 정확히 계산. 임의 시점 마찬가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 점유든 합산할 때 전 점유자 점유든 절대로 중간에 찍어서 20년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나든 전 점유자 A든 정확히 첫 이사 들어온 날부터 계산해라. 그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자,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비로소 첫 취득 아까 했죠. 시효 완성만으로는 아니고 채권 등기청권 행사해야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자, 진짜 소유자야 돼요. 따라서 혹시나 시효 완성된 20년 되는 날짜 소유자 등기가 혹시 무효라면 무효 등기라면 갑은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을은 무효등기 명의 즉 진짜 소유자 아닌 애한테는 등기 주세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이유, 왜 무효 등기인 경우 등기 상대방이 되지 않느냐,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끝났느냐. 만약에 무효 등기인데 자기 앞에 이전 등기 박았어. 그러면 암놈 등기 무효면 이렇게 이전 등기 됐죠. 지등기도 무효가 돼. 등기 박아도 소유권 역시 취득 못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효 등기로 없대 이전 등기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소유자 찾아서 이놈한테 이전 등기 받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등기 청구의 성질. 자, 이 중요해요. 등기 청구권은 즉 의뢰 소유자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등기하기 전에는 시완성자는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 등기 주세요. 시완성도 채권자, 채권적 청구권. 채권이니까 10년 동안 등기 주소요 행사해야 돼. 안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로 날아가요. 하지만 이제 예외, 우리는 예외가 나와요.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는 한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권리 행사로 봐서. 그래서 시완성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우리 매수인에 했어. 여기는 같다고. 자, 두 번째가 달라져요. 매수인하고 을이 살다가 시 완성된 후, 그 후 이 땅을 팔고 이사가요. 자, A한테 이 토지를 매매로 팔고 넘겨주고 을은 이사갔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상실. 점유상실하면 이제는 권리행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대로 작동돼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상실한 때로부터, 즉 이사간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등기주소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이게 매수인하고 등기청구권 다른 점이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아까 했어요. 요약할 때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하지만 그게 예외라고 했어. 시골 아버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판결을 하겠어요. 권리행사도 없는데 보다 적극적 권리행사 있다는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그냥 어찌됐든 소멸시 안 걸리게 봤어. 시골 아버지를 위한 판례. 하지만 여기는 원칙대로 작동해야죠. 그래서 시완성자가 시완성 후 점유를 넘겨줬다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후 소멸한다. 우리 시험 뭐가 나오느냐? 10년의 소멸시효 이건 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왔어요. 점유를 상실하기, 즉 파라제께서 이사간 경우 을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게 나와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걸 하려면 어차피 이거 해야 돼요. 이사간 때로부터,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해서 10년 동안 등기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후 소멸하지. 점유 상실할 때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그래서 등기청구의 성질 잘 나와요. 자, 문장. 시효 완성자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이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할 뿐 결국 시효완성자 을은 사람 넣어요. 시효완성자 을 소유자 갑, 을 갑, 병. 시효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을은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186조가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 요구했어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래. 이 땅이 미등기 즉 보존등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박아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이놈은 소유권 취득하지 시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든 아직 등기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이든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조건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해라. 그 다음 첫 취득,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깨끗한 소유권 주려고 법이 주는 모든 취득 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다 원시 취득.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등기 중 상대방 단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라. 따라서 등기부상 20년 되는 그 날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즉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놈 상대로 등기 주소할 수는 없다. 기출 한 번, 그 다음 두 번.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 갑등기가 무효라면 이 무효 등기 명인 상대로 등기 주소할 수 없다. 무효 등기 명인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진짜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해야지 무효 등기 명인 진짜 소유자 아니야. 같은 말.
등기주체 할 수 없다. 상대방 되지 않는다. 자, 등기청권 주세요. 아직 시완성자는 채권자. 그래서 채권적 청권. 원칙 10년 동안 등기청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날라가요. 하지만 시험은 예외가 나와요. 시효완성자 의리 점유를 계속하는 한 이미 발생한 지 소유권 주세요 등기청권은 소멸시효로 날라가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이렇게 오시고 매수인하고 같아요. 하지만 매수인의 등기청과 달라진 점이 여기죠.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했어요. 그 후 우리 제3자 A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줬죠. 점유 상실. 그렇더라도 의뢰 갑에 대해 이미 취득한 지등기청권이 즉시 소멸하지는 않아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이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대로 외워요.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이거 이 지문 맞히려면. 그래서 매수인하고 시효완성자가 여기서 달라져요. 점유상실.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안 걸려. 이렇게 외우고. 하지만 취득시효는 원칙대로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서 10년 후 소멸하지 바로 점유상실한 그날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걸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장난쳤어.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10년 후 소멸. 자, 이렇게 외워요. 자, 취득시효과 저 복습하는 거예요. 아까 한 거. 저 입문 때 한 거 다 복습이에요. 복습.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소급효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소급효를 뒀죠. 시효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 20년 동안 점유로 발생한 월세 상당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없다. 소유자로서 점유한 거죠. 결국 적법점유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돌려줄 의무 없다. 지문 하나 또 이렇게도 나와요. 시효기간 중 20년 동안 을이 체결한 이 토지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누가 먹느냐?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을에게. 시효완성자가 월세 먹는 거예요. 지거야 지거. 그래서 돌려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민법은 같은 말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20년치 월세를 갑한테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급시키는 거예요. 소급. 자, 이제부터 안 한 거 할 거예요. 입문 때 안 한 거. 지금부터가 입문 때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입문 때 거의 한 거였어. 거의. 아, 등기청은 그건 안 한 거 했고. 법률관계. 을이 시효완성 20년.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 시효완성된 후 병한테 팔았네요. 이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합니다. 소유자 갑이 을한테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법적 소유자는 얘예요. 따라서 소유자 갑이 시효완성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얘기한 내가 소유자야. 소유권 있어요. 아직 등기하기 전이니까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느냐. 또 20년치 월세 내나 할 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갑은 을한테 얌전히 등기 넘겨줄 의무자.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20년 동안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왜? 소유권 취득 소급효 시켜줘 버렸죠. 이거 돈 안 돌려주게 하겠어.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는 시효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 땅이니까 돌려줘. 물청 안 돼. 20년째 월세 내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은 확실히 을을 보여요. 취득시효를. 시효완성자를. 그 다음 소유자 갑이 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어. 자, 갑은 이놈이 등기 넘겨주세요 하면 등기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안 넘겨주려고 갑이 팔아요. 안 넘겨주고 팔아. 자, 이제 사건이 알고 처분한 거예요. 알고 처분했다. 원칙. 병이 특별히 개입을 안 하면 병 등기 유효 병 소유자. 을은 병에게 들이대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 알면서 빼두려는 갑을 병이 꼬셨어. 병이 야 갑, 너 을이 시효 완성했대. 쟤가 등기 달라고 하면 너 등기 줘야 돼. 너 빨리 나한테 팔아. 반값에 팔아. 나 반값에 사줄게. 즉 매수인 병이 알고 처분한 거 이거 배임행위라고 해요. 나쁜 짓거리지.
등기 안 주려고 빼돌리는 거니까 이걸 적극가담 이 단어가 반드시 뜨게 돼 있어.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3자 병이 이 매매에 적극가담했다면 빨리 적극가담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 이 매매는 무효가 돼요. 그러면 매수인 병이 우리는 이중매매에서 이매수인이 적극가담했죠. 여기서는 소유자로부터 산 병이 적극가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적극가담 나오면 이 매매는 무조건 반사회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등기는 소유자가 받겠지만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겠죠. 그래서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무 노소유권 없어. 따라서 을은 갑에게 병무효등기 빨리 말소하고 나한테 이전 등기 들일 수 있어요.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에서 을은 준 을이에요. 을은 이 경우라면 병등기가 무효등기니까 무효등기는 말소해야겠죠. 제가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채권자니까. 항상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대위가. 직접은 여기는 안 뜨더라고. 그냥 대위만 떠요.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매매가 무효면 병등기 무효, 무효등기구나. 무효등기는 말소시켜야겠구나. 직접은 안 되고 자기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그 이전 등기 박으면 돼요. 이게 적극가담 대부분 판례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원칙대로 병이 적극가담 안 했어요. 그러면 설사 이놈이 알고 빼돌렸다 하더라도 병이 적극가담만 하지 않으면 악이라 하더라도 시황선생 알고 샀다 하더라도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알고 사도 원칙 제2매매 유효죠? 똑같아. 적극가담만 병이 하지 않았다면 병등기 얘 소유자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들이댈 수 없고 갑한테도 들이댈 수 없어요. 소유권 못 가져와요. 대신 알고도 처분했다. 소유권은 못 가져오는 대신 을은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 나쁜 놈. 나한테 등기 안 넘겨주려고 나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고 처분했어. 이 나쁜 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 처분했다.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은 민사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지문 하나. 지문 둘.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은, 이 채권자예요. 등기하기 전에는. 이 채권은 법이 주는 채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둘이 계약한 게 아니지. 을이 등기 주세요라는 채권은 법이 준 채권. 둘 사이에,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알면서 처분한 경우 을은 소유자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채무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알고 처분할 때 지문이 두 개 떠요. 불법행위로 을은 책임을 물어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가 이거야.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준 채권이에요. 을의 소유권 주세요. 채권은 법정 채권이에요. 법률 규정.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안 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취득시효는 대부분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겠죠. 양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돼요. 한 문제 맞추려면 한 문제 맞히는 거 쉬운지 알아요? 한 문제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취득시효가 그래. 너무 많아. 그런다고 하지 마요. 이거 계속 듣고 훈련하다 보면 보여. 답이 보여요. 자, 거의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문으로 정리. 점유 취득시효 완성. 그럼 빨리 을 시효 완성했구나. 소유자 갑은 윗놈. 저 그림을 그려야 돼. 머릿속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효 완성되면 소유자는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물건 청구권 토지 넘겨. 내가 소유자. 안 돼요. 할 수 없다. 20년치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 없다. 자, 시효 완성 전 처분. 이건 입문 때 했죠. 왼쪽에서 아까 했죠. 왼쪽에서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 이전 등기를 넘겨줬죠. 그 후 시효 완성돼요. 20년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까 그림 기억나죠? 그 위 병이 쭈쭈쭈 왔죠? 그러니까 이 경우 시효 완성자는 이 병에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전으로도 나오고 중으로도 나와요.
시효 진행 중. 아직 20년 안 됐다는 얘기. 진행 중. 15년쯤. 시완성 전 15년쯤. 같은 말이에요. 15년쯤 이 토지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 갑이병한테 팔고 정한테 팔았다. 두 사람한테 팔았어요. 반드시 말했어요. 구후 시효 완성. 그러면 15년째까지 한 두세 사람 팔리다가 구 20년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올라가야지. 시완성자는 맨 마지막 최종 등기명의자 왼쪽에 있는 놈도 쭉 오죠. 내 위로 왔죠. 내 체면했죠. 그러니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전 시효 진행 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구 후 시효 완성됐으니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다 된 거지 얘들이. 그림 보여줘? 그림? 왼쪽에서 쭈쭈쭈 왔죠? 병이 쭈쭈쭈 왔잖아. 그 얘기요. 왼쪽에서 소유자 바뀌었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됐죠. 그래서 등기소유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분. 그래서 시효 완성 전 소유자가 왼쪽에서 중간에 처분했다면 이놈이 일로 와. 나도 시효 완성했고 내 채무자가 이 일직선상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시효 완성 후 처분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시효 완성 후 병한테 팔았어요. 그 그림 기억하시고. 취득시효 완성된 후, 자, 오른쪽이요. 등기 받기 전에, 갑이 제3자 병 앞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시효취득자 그 등기 명의자 3자 병에게 지취득시효로 들이댈 수 없다. 왜? 지채무자 아니라겠어요. 지채무자는 갑이지, 갑. 갑이 병한테 시효 완성된 후 팔면 지채무자 아니라겠어요. 안 돼. 자, 적극가다. 소유자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3자 병에게 처분. 알면서 처분. 나쁜 짓거리라는 게 알아야 돼. 배임행위예요. 자, 제3자 병이 이 갑 소유자의 매매, 배임행위에 만약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소유자의 병에 대한 갑의 병에 대한 이 매매로 인한 등기 넘겨준 처분은 반사회 매매 무효. 매매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얘 소유자 아니야. 따라서 무효 등기니까 시효 완성자 소유자 지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제3자 병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대위 나오면 근데 있다야. 대위 나오면 99% 맞으니까 부담 없이 찍어버려도요. 그래서 적극가 나오면 무조건 반사이고. 알면서 처분했을 때 적극 가담이 나와요. 왜? 배임행위거든. 등기 넘겨준 의무자가 빼돌린 거죠. 배신 때리는 행위. 그럼 불법행위.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주세요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 후 제3자에게 팔아짓겠네 갑이. 이 말이 알면서 처분 이렇게도 나오고 괄호로도 나오고 등기 청구한 후 처분 이렇게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 갑에게 나 점유취득시 완성했으니까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취득시효 사실을 안 거지. 같은 말이에요. 알면서도 팔아제꼈어요. 그럼 빨리 알면서도 처분 이걸로 공부해요. 알면서도 처분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시효완성 소유자 갑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2번. 소유자 갑하고 사람 넣어요.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에요. 갑하고 사이에 계약관계 없으니까 법이 채권을 준 거죠. 법정 채권이에요.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이 경우 불법행위로 가야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줄여서 그냥 책임을 해요. 얘도 다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돼. 이유를 알아야 기억이 오래가요. 계약관계가 성립한 건 아니니까. 계약상 채권이 아닌 법률 규정 채권이니까. 이게 이유예요. 이렇게도 한 번 떴고 이렇게도 두 번 떴어요.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효 완성 후 점유승계. 아까 했죠. 점유취득시 완성된 후 그 A한테 팔아제겠다 했어. 이걸 점유를 승계해줬다. 인도해줬다. 즉 을은 A한테 팔고 이사 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들어온 A가 얘가 점유취득시 완성했기 때문에 A가 갑에게 직접 나 취득시 완성 을로부터 산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직접 들이댈 수 있다 없다. A가 소유자 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직접이라는 단어는 꼭 이렇게 세 사람 나올 때 나와요. 직접 가로질러가지 말란 얘기예요. 세 사람 나올 때만 국어상 직접이 나와요. 언제? 항상 채권자, 채무자, 3자예요. 거래관계가 없잖아. 갑 A는. 그래서 지문 이렇게 나와요. 시효 완성자로부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외우지 말고. 못 외워요.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하나씩 읽고 이해를 해야 돼. 이 토지 점유를 승계한 자 A구나. A는 시효 완성자 을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소유자 갑에게 직접 얘가 취득 시효 완성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등기 주세요.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안 되죠. 대위로 해라. 시효완성자, 자기 채무자, 매매니까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시효완성자를 대위해서 요렇게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안 돼, 대위. 이걸로 찍으면 돼요. 직접 안 돼, 대위. 자, 아직도 남았어. 자, 여기까지 정리. 취득시효가 양이 많아요. 자, 점유취득시효. 이제 교재 정리합니다. 270페이지에요. 법조문 밑에 취득시효 요건 양거래 1번에 반거래 1번 평원공연 자주점유 찾았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점유자는 확인할까요? 자주 평원공연점유 추정. 자주가 소유사예요. 같은 말. 소유사로도 나오고 자주점유로도 나오고 둘 다 똑같은 비중으로 나와요. 자, 추정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은 취득시효 주장하는 을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다. 별 3개. 그래서 아주 잘 나와요. 이거 5번 나왔어요. 여기서.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을이 이 세 가지 추정되는 점유 모습, 자주, 평원, 공연, 스스로 증명,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다음 20년간으로 갑니다. 반거래 2번, 1번.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가능하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똑같은 점유니까 밑줄 하시고. 그 다음 기산점, 동그라미 2번. 자, 첫 번째 줄. 취득시효 기산점, 계산하는 시작점은 점유 개시된 때로부터 정확히 계산. 따라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프린트로 공부해요. 프린트 문장이 더 좋아요.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예외.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 변동이 없어요. 갑으로 계속 30년째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의 시점을 적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시점, 임의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자, 계산점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정확히 계산, 예외. 소유자가 바뀌질 않았어. 그러면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시고. 자, 오른쪽 등기. 자, 동그라미 2번.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죠. 법이 주니까 실무상 이전 등기 방법으로 한다. 이전 등기 받습니다. 자, 원시 취득만 밑줄 하시고. 자, 3번 봅니다. 시효 취득자 사람 놓여 을은 점유 취득시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이 발생할 뿐.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별 3개죠.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 아니죠. 법률 규정이지만 186조로 가요. 등기해야.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세 번째 맨 오른쪽.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건 덜 중요하고. 자, 4번.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전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 밑줄 채권적 청구권. 이 자체도 나와요. 채권이에요.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 시효 완성한 을도 채권자. 따라서 원칙 10년의 소멸시효로 걸리겠지만 이 내용은 없고. 두 번째 줄 고딕.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그 다음 구후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져요. 팔아 제꼈죠. 을이 A한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밑에 떨어져요. 이미 취득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 시험 나와요. 바로 즉시 이렇게 바로 소멸되지는 않고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니까 10년 후 소멸한다. 10년 후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다. 10년 후 소멸한다. 이걸 매수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은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 그 다음에 점유상실 전체 왕별 박아버려. 왕별. 이게 장난치니까.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팔아 제낀 여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대로 외워주시고. 자, 넘깁니다. 등기상대방. 등기청구는 첫 번째 줄 중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다음 저거 진정한 소유자죠. 시효 완성 당시 20년 되는 그 날짜 등기등본 열어보라고 해서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 따라서 자, 맨 밑에 만약 이 등기가 무효라면 무효 등기 맹의자는 등기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거기에 별 3개. 첫 번째가 별 3개. 같이 별 3개 하세요. 무효 등기 안 돼. 왜? 소유자 아니니까. 진정한을 넣어야 무효 등기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여기 별 3개 하시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 다음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그 후 점유를 승계한 자 A네요. 시효 완성 후 을로부터 토지 산 놈 A.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고딕봅니다.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이 토지를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있죠?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 밑에 직접 소유자에게 나한테 등기 주세요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직접 안 돼 대위예요. 까꿀로 엎어져 있을 뿐이요. 그래서 A는 소유자 갑에게 직접 주세요 할 수는 없고 맨 밑에 줄 그 위에 자기 채무자인 을을 대위에 세라. 직접 안 돼 대위, 직접 안 돼 대위. 이게 그렇게 자주는 않나. 자, 효과 갑니다. 효과. 법조문 밑에 1번 목차 소유권 취득 소급표를 줍니다. 그래서 시효 여기는 별 3개. 자, 내용 전체가 별 3개예요.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면 점유 개시 시초 즉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시효 진행 중 시효 취득자 을이 이 부동산에서 먹은 과실 이거 적법하다. 자, 내용 안 좋아요.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아까 판사 내용.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 과실은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한다.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내용이 안 좋아요. 기본서 내용이. 우리 시험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20년 동안 얻은 임료는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한다. 프린트에 있는 게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기출. 여기 별 3개. 자, 오른쪽 원시 취득 제목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아직도 많아. 아이고. 자, 214페이지. 4번. 시효 완성 전의 동그라미. 시효 기간 진행 중 같은 말이에요. 즉 왼쪽 아직 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딴 놈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서술은 무조건 있다예요. 서술 전 있다예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죠. 전 동그라미 하겠죠. 그러면 그 후 시효 완성돼요. 자, 아유 서술을 봐요. 아, 두 번째 줄. 에이 안 좋아. 서술어 이 경우 을은 이놈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기본서 안 좋아. 왼쪽 기출을 봐봐요. 기출 첫 번째 기출 봅니다. 첫 번째 봐요. 소유자 갑이 취득 시효 진행 중 떴죠. 그러면 왼쪽에서 벌어진 일이요. 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등기 넘겨준 후 시효 완성. 왼쪽에서 병한테 소유자 받기 그 후 시효 완성됐죠. 그럼 시효 완성자 을은 이 병에게 주세요 할 수 있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 밑에 봐요. 시효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 시효 완성. 그 왼쪽에서 먼저 팔렸다는 얘기지. 그 후 시효 완성됐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이제는 맨 마지막 놈 등기 박은 놈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이 기출 2개로 여기는 공부하세요. 본문 X 해버리고. 그 다음 프린트물로 공부하세요. 어차피 프린트물이에요. 왼쪽 기출. 여기 별 3개죠. 그래서 4번에 별 3개. 이 기출 2개. 공통점. 왼쪽에서 팔리고 그 후 시효 완성돼요. 왼쪽에서 산 병은 오른쪽으로 쭈쭈쭈 오죠? 그러니까 내 채무자가 됐지. 아까 그림으로 공부해요. 그림으로. 자, 5번. 이번에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시효 완성됐어. 20년 지났어요. 자, 방가래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여기 왕별, 기억의 왕별.
시효 완성자 을은 지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유효하게 등기를 격려한 제3자 병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시효 완성 후 병에게는 취득시효 완성한 을은 들이댈 수 없다. 6번 나왔어. 6번. 그래서 후 없다예요. 전 있다. 후 없다. 이게 만이 작동된 만. 왜? 이유 적어놔요. 이 3자 병은 지체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 아닌 제3자니까. 지체무자는 누구예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지 갑. 이걸 제대로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맨 밑에 비읍으로 갑니다. 비읍. 자, 3자 병 넣어요. 갑으로부터 산 병이 소유자 갑의 을에 대한 배신행위,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떴죠? 병이 갑으로부터 산 3자 병이 알면서 처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배임행위란 말이 떠요. 배임행위 뜨든가 알면서 처분, 이 단어가 둘 중 하나는 떠야 돼요. 적극 가담 안 떠도 상관없어. 적극 가담 그러면 제3자 등기 무효. 이유 매매가 반사의 무효, 병 등기 무효. 이래서 무효예요. 따라서 이 경우 시효완성자 을은 갑을 대위해서 제3자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로 해야지 직접은 안 되겠죠. 그래서 비읍 별세겠죠. 적극 가담 반사회 무효니까 대위에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로 가야지 직접은 안 돼. 세트고. 자, 오른쪽. 아직도 많아. 자, 니은 갑니다. 불법행위 책임. 자, 세 번째 줄 중간 오른쪽. 니은의 세 번째 줄 중간. 그러나 찾았어요? 자, 그러나 소유자가 즉 갑이 을의 점유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으로 읽어요. 알았다. 그걸 알면서 처분했죠. 등기 안 넘겨주려고 나쁜 놈. 목차가요. 불법행위 성립. 그래서 알면서 처분 나쁜 놈. 갑은 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 있다. 별 3개. 자, 디귿 연결돼요. 자, 불법행위로 가야지 두 번째 줄 고딕. 소유자와 갑하고 시효 취득자 을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법이 준 채권이지 계약은 안 했죠. 갑하고를. 따라서 불법행위로 가야지 을이 소유자 갑한테 알면서 처분한 경우 너 인마 채무불이행 책임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로 끝나요. 결국 알면서 처분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나쁜 놈,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안 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정리해서 간단히 외우는 거예요. 나쁜 놈이 생각나야 돼. 알면서 처분,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불법행위 성립. 오케이. 니은딩은 같은 동네예요. 그 다음 미음의 세 번째 줄 고딕. 소유자 갑은 시효완성자 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자, 점유료는 20년 중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오른쪽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소유자니까 넘겨 내 토지 넘겨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 주어 잡고 상대방 잡아요. 시효 완성한 을을 상대로 소유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별 3개. 그래서 돌려줘 인도 청구할 수도 없고 월세 내나 20년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자, 됐어요. 다 했어요. 다 한 게 아니죠. 서설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못 가요. 그래서 자 봐요. 법률관계는 다 봤고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서설 첫 페이지. 취득시효 되는 애가 있고 취득시효 불가능한 애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돼버려서 못하겠어. 다음 주에 이건 할게요. 첫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문제 하나만 문제를 풀 문제가 있으려나 한번 볼게요. 없을 것 같아. 취득시효는 아직 안 한 게 있어. 문제를 지금 공부한 게 하나 있네. 갑니다. 안 돼. 다음 서설 해야 이거 풀어요. 다음 주 볼게요. 다음 주 서설까지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취득시효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난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할래요. 그래도 돼요. 어차피 한 문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요. 너무 많아. 버려버려. 그냥 한 문제 버려버려.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요. 중요하죠. 그래봤자 한 문제라고. 너무 많으니까. 취득시효가 우리 한 문제짜리 중에 가장 양이 많거든요. 주택임대차는 양이 많은데 그게 두 문제라도 가끔 나오지.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니까 그건 덤버들여야 되는데 취득시효나 한 문제 나오거나 또 안 나올 때도 있어.
해마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쉬운 것만 하고 그 법 전문 관련 응용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나요. 물론 점유권하고는 연결되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관련된 그쪽만 좀 하고 정 힘들면 그냥 버려. 어차피 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 뭐 어차피 8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근데 해봐요. 언제 버리냐. 지금 버리지 말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도 돌아버리겠어. 그때 버리시오. 처음부터 버리지 말고요. 근데 자꾸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워낙 설명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양이 너무 많아. 우리가 공부할 게 한 4, 50개 되더라고. 세상에. 지문으로 따지니까 4, 50개 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내가 습득되는 것만 하고 아직도 안 한 게 있거든. 아직도. 대본 판례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지금 3월달에 하려고 빼놓은 게 있어요. 아직도 안 한 판례, 중요한 판례가 또 몇 개 있어. 너무 양이 많아. 지독씨. 그래서 오늘 한 거 그래도 여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 어려운 건 정답집은 또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집 바뀌니까 오늘 한 것만 계속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풀어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따부터가 골라져요.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